예, 데일리 이슈 분석을 통해 오후장 트레이딩의 방향성을 제시해드리는 파이널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와우넷 김영철 파트너와 화상을 통해서 함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후장 성공 투자를 위한 파이널 체크.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 첫 번째 주제가 내일부터 특별 방역 전국 시행 진짜 수혜주는, 자, 오늘부터 수도권 5인 이상 모임이 제한되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특별 방역 대책이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도 있고 피해를 보는 기업도 있겠지만 현 시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그 코로나 관련된 그 방역 이슈들이 시장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새로 많이 이제 생겨났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뭐 큰 테두리 안에서 코로나 관련된 이제 수혜주가 뭐 키트주부터 해가지고 음압이나 아니면 치료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간편식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좀 확장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3단계를 뭐 정부에서 들어가지 않고 5인 이상 제한을 하는 그러한 이제 조치를 연말에 이제 모임이 많을 가능성을 이제 두고선 이제 시행을 한 부분들인데요. 시장에서 뚜렷하게 이 관련된 모멘텀으로 그룹핑을 해서 움직일 만한 종목들은 이미 시세들이 얼마 정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연말에 이제 그 모임이나 이러한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일부 그 밀키트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그 푸드, 비버리지 관련된 그런 이제 기업들도 뭐 흥국 F&B나 이런 기업들도 이미 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좀 탄생을 해서 큰 수익을 내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건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 모임을 하지 않고 연말 연초에 뭐 집에서 많이 있다라가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뭐 TV를 시청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영화 또 이제 뭐 게임일 텐데요. 주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게임 관련된 종목이 가장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뭐 종목으로는 NC소프트가 뭐 오늘 한 3%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요 구간에서는 뭐 크게 무리 없이 내년 신작에 대한 모멘텀, 실적에 대한 모멘텀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또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모임을 외부에서 하지 못하면 이제 실내에서 어떻게 이제 모일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뭐 배달 수요가 추가적으로 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뭐 포장재나 아니면 뭐 배달 관련된 뭐 그 간편식 기업들의 움직임이 좀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좀 새롭게 좀 보고 있는 기업은 휴맥스라는 기업, 뭐 일전에 다른 코너에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부릉부릉 그 메시코리아 지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이 한 번 정도는 추가적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게임주랑 배달 관련된 종목, 뭐 NC소프트랑 그다음에 휴맥스 정도는 한 차례 정도 뭐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게임 및 배달 관련된 종목들 잘 챙겨보자. 뭐 게임주 타픽은 뭐 NC소프트, 배달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는 휴맥스를 선정해 주셨는데, 자,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언택트 대표주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뭐 IT 서비스의 뭐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뭐 카카오, 뭐 네이버, 그리고 뭐 삼성 SDS도 좀 눌림목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전자결제 기업 중에서 뭐 NHN 한국사업결제나 KG 이니시스도 오를 듯한데 잘 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뭐 게임주 중에서도 애니소프트 뭐 사실은 지금 뭐 시장의 뭐 주도주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음식료 섹터 내에서 뭐 CJ, 제일제당, 삼양식품, 오뚜기 같은 기업들은 분명히 이 코로나19 사태 확산 속에서 수혜를 볼 것 같은데, 이런 언택트 시장 성장의 어떤 수혜주 내에서 우량주라고 부르될 수 있는 기업들이 시장의 중심에서 상승을 외칠 수 있는 구간은 과연 언제 도래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이제 코로나 관련된 흔히 말해서 언택트 수혜주들이 이미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3월 이후부터 많은 시세를 보여줬고요. 그러한 종목들과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면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기대감 플러스 숫자로 올라온 부분들의
한 단계 더 이제 뭐 주가가 레벨업이 되려면 숫자로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숫자가 나오는 시점이 아마 내년 이제 그 올해 4분기 실적이 내년 이제 나오겠죠. 뭐 1월달, 2월달 이때쯤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정도의 그 실질적으로 수혜가 나온 기업들의 숫자가 찍힐 때쯤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언택트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서는 뭐 가장 무난하게 네이버와 이제 카카오가 뭐 숫자 플러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년 정도 내년 초 그러니까 올해 4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에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코로나19 사태와 무관하게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언택트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 시장을 이기기 위한 파이널 체크.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내년 1월 바이든 취임식을 앞두고 그린 뉴딜 및 친환경 관련주 관심 가져볼까.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과연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전개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수혜가 분명히 예상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바이든 인수위원회 그 홈페이지 쪽에 들어가 보면 한 4가지 정도를 이제 정책적으로 먼저 이제 내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역시나 코로나 방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경제 회복,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인종 갈등,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이 네 번째 키워드 기후 변화가 미국 정부 새로운 정부의 큰 이제 방향성 중에 하나이고, 이거는 뭐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 그리고 뭐 글로벌적인 대세 흐름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기업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정부 정책이 그쪽 방향으로 각국에서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결국엔 그쪽으로 돈이 흘러가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흔히 말해서 ESG 이쪽에 대한 가치 향상이 나타나는 기업들의 돈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운용사들이 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올해 1월에 이제 그 투자 전략을 결정을 하면서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쪽 기업들의 우선적으로 이제 그 투자 쪽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성을 체크를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자금을 좀 더 높이겠다라고 이제 밝힌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엔 정부 정책 그리고 이제 뭐 자금적인 플로우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쪽은 이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투자처라고 하면은 뭐 국내에서는 일단은 뭐 태양광 그다음에 이제 풍력 그리고 2차 전지가 될 수 있겠는데, 일단은 그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어쨌든 미국 쪽 정부에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해외 ETF도 어쨌든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친환경 ETF 같은 경우에 클린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풍력, 저탄소 이렇게 이제 미국의 ETF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어서 국내 이제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도 분명히 수혜가 되고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큰 흐름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건 오히려 미국 ETF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4개 정도의 이제 ETF 정도는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관련된 기업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한번 그 섹터 안으로 자금이 들어갈 때는 나중에 이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이 한 번에 이제 수익률을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크게 방향성이 그쪽으로 된다, 친환경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오히려 안정성과 수익성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뭐 풍력은 대표적으로 뭐 CS그룹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뭐 OCI 중심으로 뭐 하나그룹주들 뭐 일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좀 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가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기업은 누가 뭐라 그래도 태양광 진영에서는 뭐 하나솔루션, OCI, 그리고 풍력 지정에서는 뭐 CS 윈드, 연료전지 진영에서는 뭐 두산퓨어셀 같은 기업이 있다. 이렇게 좀 분류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최근에 그 2차 전지 대표주들의 어떤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삼성 SDI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엠, 일진머티리얼
머티리얼즈 등 대표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상승 탄력 둔화되고 있는 2차 전지 대표주들이 과연 뭐 현재 시점에서도 이제 조정을 이용해서 진입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매수해도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분할로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조정 받을 시마다 분할로 뭐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금은 워낙 이제 시장의 유동성도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부 종목들 또는 뭐 개별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좀 강세를 보여주는데 이게 어느 순간 시장이 결국엔 기존 주도주들로 랠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 말씀드리는 기존 주도주는 당연히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되겠죠. 2차전지나 뭐 IT 관련된 부분들이 좀 될 텐데 이쪽이 상승을 할 때 내 포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없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시장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고 일부 소외감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포션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2차전지랑 그다음에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은 넣어두셔야 뭐 시장 수익률이나 아니면은 관련된 섹터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내가 타점을 잡아가지고 저점에 잡아가지고 뭐 고점에 매도하거나 이러한 이제 트레이딩 전략도 뭐 중고수 이상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결국에는 산업 섹터가 커지는 쪽은 분할로 지속적으로 좀 일부 포션을 들고 가는 전략이 가장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뭐 지속적으로 좀 분할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뭐 급등하는 시점 이게 어느 순간 어떠한 재료로 인해 가지고 뭐 LNF나 뭐 기타 기업들이 한 번씩 뭐 첨보나 이런 기업들이 슈팅이 나오는데 그러한 슈팅이 나올 때 사실 쉽게 따라잡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놓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업종 대표주들을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 섹터가 옆으로 조금 누워 있을 때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좀 유효하고 효과적인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뭐 총정리를 하자면은 뭐 삼성 SDI 2차 전지 사업 부분과 이제 성장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기업으로 하이니켈 양극재 기업으로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전지박을 납품하는 기업으로는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하이니켈 양극재를 납품하는 뭐 LNF나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전지박을 납품을 많이 하게 될 SKC 그리고 테슬라의 전지박을 직접적으로 앞으로 납품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두산솔루스 그리고 중국 로컬 2차전지 기업에게 뭐 전해액 첨가제 등을 납품할 수 있는 푸성 그리고 뭐 기타 기업으로 뭐 첨보, 동아기업 같은 기업들을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2차전지 시장 성장의 수혜주, 그러니까 진짜 수혜주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 들어왔을 때 기법을 잘 연구해서 진입하면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성공 투자의 길로 인도해 주는 파이널 체크 오늘의 마지막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주가는 실적의 그림자, 내년 호실적 유망주 탑픽은 차별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내년도에 올해 대비 아주 의미 있는 성장 스토리가 부각될 수 있는 기업, 어떤 기업이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기업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성장 스토리와 그다음에 이제 사업 부분들 그리고 실적까지 가져갈 수 있는 섹터는 2차전지 섹터에서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앞서도 이제 그 질문을 주셨을 때 2차전지 그냥 누구나 알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좀 유효하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제 앵커님께서 대부분 다 좋은 종목들을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다행히 이 종목은 코멘트를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원 시스템을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9.8% 정도 오르고 있는데 아까 전에는 뭐 이 정도까지는 오르진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만도나 기타 이제 자동차 업종들이 움직이면서 같이 이제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이 한원 시스템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2035년 직후에서 이제 내연기관 차들을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유럽 쪽에서 이제 뭐 영국이나 프랑스, 노르웨이 이런 기업들 이제 국가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공조 2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쪽으로 이제 패러다임 전환에 이제 가장 모멘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이 조금 이제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지금 이 2차 전지라는 그러니까 그 전기차라는 부분들은 테슬라가 이끌고 있지만 이 테슬라 이후에 또는 지금 이미 완성차 기업들 그리고 이제 중국 쪽 기업들 이쪽들까지 결국에는 이 이제 전기차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관련된 기업들의 그러니까
그 고객 다변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 상당히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유럽이나 이제 중국의 중저가 전기차 이제 세그먼트를 장악하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알맞는 기업 중에 하나가 한원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고객사 자체가 테슬라 쪽으로는 약간 좀 축소가 되고 있긴 하지만 폭스바겐이랑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포드 그리고 중국 전기차 쪽으로 이 거래처가 상당히 좀 다변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기업이 전기차 시장을 주도를 해가는 부분들은 맞겠지만 그 기업이 주도를 하면 그 이제 하단에 있는 기업들까지도 전기차 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이제 공급사 그러니까 부품을 다변화한 기업이 결국에는 가장 큰 수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부분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한원 시스템이 가장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실 테크니컬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한 1조가 넘는 기업이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할 때는 반드시 이제 좀 체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한원 시스템이 한 지금 오늘 기준으로 9조 2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뭐 주봉이나 월봉 정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부분들을 최근에 뚫어낸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의 박스권 갇혀 있었던 기업이 더군다나 시가총액이 뭐 9조가 넘는 이제 그 기업이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는 기업 자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는 부분들이고 그 변화에 시장은 흔히 말해서 자금을 넣고 있고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그 베팅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처가 다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으로 성장할 때 이 기업이 뭐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뭐 분석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면 내년에 실적 가이던스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숫자를 달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한원 시스템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장기적인 친환경차 시장 성장 속 수혜를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한원 시스템을 내년도 실적 호정 관심주로 설명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김영철 파트너가 생각하는 현 시점 오후장에 좀 관심을 갖고 저점 매수 관점에서 이제 대응할 만한 유망주도 한 종목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종목은 이오플로우인데요. 다행히 아까 전에 한번 위쪽으로 움직임이 좀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방송 말씀드릴 때 VI에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좀 말씀드리기도 민감하고 이제 좀 난감한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이오플로우는 뭐 신규 성장하고 나서 사실 지금이 이제 박셀바이오 그다음에 피플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신규 상장 최근에 이제 하반기에 신규 상장 뭐 바이오 5대장이라고 하면은 아타바이오, 피플바이오, 이오플로, 박셀바이오, 그다음에 셀레믹스 정도가 되는 부분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숫자를 좀 달고 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오플로우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어느 정도 좀 알 수가 있는데 이오패치라는 부분들 이게 이제 인슐린, 웨어러블 인슐린을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상용화한 그런 기업이고요. 처음에 이 기업의 주가가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해외에서 이제 인슐렛의 기업 주가와 비교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 피어 그룹과의 밸류로 일단은 올라온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관련된 이오플로우의 뉴스를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원과의 지속적으로 이제 좀 협업, 그리고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 미국 쪽에 이제 지사 설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최근 기사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의료기기 임상 지원 사업 선정이 되면서 이제 자금도 좀 받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숫자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가식성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다행히 오늘 잠시 위쪽으로 조금 올라왔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6만 원 아래에서는 크게 부담 없이 좀 접근을 해봐도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목표가가 상당히 좀 높긴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만약에 6만 원 아래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는 신고가 이게 6만 8천 원 정도가 12월 8일 날 찍었었던 최고가인데 저 가격을 넘어서는 한 7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손절가는 뭐 박스 최근에 만든 예, 지금 현재 약간 오디오 상태가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요. 제가 바로 화면
넘겨받았습니다. 자,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미래 사업 가치가 전도유명한 이어플로우에 대한 어떤 전략을 제시해드렸고 이어플로우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5만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철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